안녕하십니까. 심리다 LBC 소장 임철웅입니다. 오늘은 환승연애 2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막 심리 분석을 한다 이렇게 접근하지 마시고 이렇게 같이 시청한 사람들끼리 수다를 떤다 그렇게 좀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심리 분석을 막 제대로 못했다는 약간 밑밥을 먼저 깔면서 이 장면은 현규 씨의 뒷모습입니다. 현규 씨가 처음으로 문이 열리고 등장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현규 씨의 등장에 대해서 현규 씨의 전 여친인 X라고 해야지. 전 여친 약간 좀 올드하다 느낌이 그쵸? 엑스인 나온 씨가 평가를 하는데 얼굴을 가리고 표정 관리가 안 됐고 약간 좀 경직됐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나온 씨는. 그러니까 그게 속상한 거죠.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저렇게 나온다는 게. 나중에 이제 분석을 좀 더 추가적으로 해야겠지만 나온 씨는 이성이 발달한 사람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감정이 메말랐다 그 뜻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논리력이 강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의 어떤 감정들을 잘 수용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것을 잘 컨트롤을 하는 사람으로 보여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마음이 비탄이잖아요. 슬픔 중에서도 누군가를 잃었다는 슬픔이 비탄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 마음이 없을 수는 없거든요. 근데 나원 씨는 그거를 자신의 이성의 힘으로 이겨낸 사람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 사람을 지금은 가족처럼 느낄 수 있고 지금 내가 이 사람이랑 다시 만났을 때 서로가 성장하는 그런 기회를 놓치는 거다. 이게 현실적으로 서로에게 좋은 선택이 아니라는 걸 이제 머리로 이해하고 그걸 감정을 이해시킨 그런 결과가 지금 나원 씨의 현재 모습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나원 씨나 현규 씨나 나중에 등장했지만 굉장히 임팩트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보통 사람 보면 장점이 많은 사람이 이렇게 보이는데 나원 씨나 현규 씨는 강력한 장점이 있는 사람이 따로 보이는 거예요. 그 강력한 장점이 있는 사람들은 뭐 단순하게 나누면 두 종류죠. 강력한 장점이 있는데 강력한 단점이 있어요. 그래도 그냥 그래 강력한 장점이 있으니까 넘어간다. 예를 들어 뭐 누가 있어요? 정말 뜬금없지만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에도 강력한 장점이 있죠. 지구에서 손꼽히는 장점이 있잖아. 근데 건망증도 심하고 주변을 잘 못 챙기고 같이 생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극단적인 단점이 존재하는 면이 있었죠. 의외로 이런 분들 되게 많거든요. 강력한 장점과 강력한 단점을 가진 사람들은 약간 시대와 상황을 잘 타고나야 되는 건 있긴 있죠. 예를 들어서 이순신 장군님도 너무 갑자기 막 역사 인물 얘기하나? 이순신 장군님 같은 경우에도 엄청나게 훌륭한 분이죠. 제가 그런 분들을 지금 일부러 끌어오는 거예요. 정말 강력한 장점이라고 생각해서. 근데 굳이 따지자면,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님의 전술이 세계 최초가 아니거든요. 갑자기 너무 뜬금없는 얘기하지. 오늘은 수다 방송이니까 약간 좀 수다를 떤다는 생각으로 이순신 장군님의 전술이 대단한 게 아니라 이순신 장군님은 그 전술을 바다 위에서 구현한 게 대단한 거예요. 바다 위에서는 최초였거든. 하객진이 최초가 아니라 바다 위에 하객진이 최초인 거예요. 그럼 그거를 그동안 그전에 왜 못했어? 그렇게 훈련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못한 거예요. 그 전술을 그렇게 꼼꼼하게 치밀하게 훈련을 시키지도 못했고 그 훈련을 꼼꼼하게 시킬 수 있는 사람도 없었고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은 그런 꼼꼼한 사람이자 그걸 타이트하게 훈련을 시킬 수 있는 사람인 거지. 그러면 시대를 잘못하고 태어났으면 난세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그냥 깐깐한 부사관으로 평가받고 부하 직원들이 되게 싫어하는 상사였을 수도 있겠지. 그런데 힘든 시기에 나타나시니 그 분의 역량이 발휘돼서 아무리 내가 훈련받다가 힘들어서 고생을 해도 생존율이 높아가잖아. 그러니까 어쨌건 이렇게 극단적인 장점과 극단적인 단점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극단적인 장점이 있어서 다른 단점을 덮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장점이 뭐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근데 이제 나원 씨 같은 경우에는 물론 모르겠어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수도 있겠지만 이 사람의 이성적인 힘이 다른 부분들 나원 씨도 당연히 있겠죠. 동전의 양면처럼 그거에 따른 단점들이 존재하겠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스스로 잘 커버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죠. 근데 이건 현규 씨도 마찬가지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완벽하게 태어날 수가 없어. 그리고 성장 과정에서도 어떠한 상처를 안 받는 경우도 없단 말이에요. 물론 그런 케이스도 없진 않겠지. 있겠지. 근데 이제 상처를 받아서 결핍이 생겼으면 그걸 어떻게 이겨내는가, 그게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되느냐 안 되느냐지 어떤 경험을 했느냐가 아니거든요.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방향을 잘 잡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나원 씨랑 현규 씨는 그런 방향을 잘 잡은 것 같아요. 어쩌면 두 사람의 만나는 그 시기 동안 서로가 그렇게 서로를 독려해줬을지도 모르죠. 또 이렇게 하면 또 다른 소리 한다고 막 또 그럴 텐데 원래 그런 채널이에요. 그래서 뭔가를 이뤄낸 그런 대단한 사람들을 잘 보면 그 대단한 일을 이루는 그 1세대와 2세대, 3세대가 성향이 조금 다르거든요. 이거 자꾸 내가 오늘 역사 얘기해서 미안해요. 근데 내가 뭔가를 창시하고 내가 뭐랄까 그 맨 땅에서 무언가를 읽어내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좀 외골수고 독선적이고 불도저 같고 그러면서 굉장히 기발한 아이디어도 있고 추진력 있고 리더십 있고 이런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조선의 건국 시기에도 그게 드러나고 일본에서도 맨날 언급되는 그 세 명 있잖아요. 오다 노부나가랑 도요토미 히데요시랑
도쿠가이에서 이렇게 세 명 맨날 얘기하거든요. 이 세 명의 특징이 뻐꾸기가 안 울면 죽여버리는 게 1세대야. 내가 딱 한다는데 어쨌건 이 마지막에 그 안정을 추구하는 사람은 결핍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무언가를 없는 맨땅에서 이룩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보통 어떤 결핍, 스스로가 어떤 부족한 부분을 자기가 굉장히 어떤 장점을 다듬어가지고 그것을 커버하는 그런 식으로 보통 1세대들이 많이 무언가를 이뤄가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들, 나원 씨나 형규 씨를 보면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친, 그러니까 나원 씨는 확실히 이 사람이 가진 이성적인 힘을 가지고 다른 자기의 단점들을 커버해서 그런 부분들이 드러나지 않게 지금 스스로가 잘 훈련하고 성장한 그런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형규 씨는 그런 자수성가형 사람들에서 많이 보이는 자기가 무언가를 좀 증명해내고 싶은,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자기의 모습을 만들어 놓는, 그리고 어떤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감정을 좀 빨리 털어버리는, 굳이 따지면 이거는 안정형 애착이라기보다는 회피형 애착이었는데 그거를 긍정적으로 극복해낸 사례가 아닌가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형규 씨의 그런 걸 보면 지금 서울대학교 사회체육과 가장 좋은 학교에서 미래가 보장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공대를 복수 전공하고 있고 스타트업을 하고 있어. 이거는 내가 무언가를 뭐 물려받을 게 있다, 아니면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는,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게 사고방식이 있지 않아. 무언가 계속해서 내가 나를 증명해야 되고,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나를 향해서 항상 달려가야 돼. 그리고 항상 긴장해 있고, 그럼 그 긴장이 또 불안하기도 하고, 근데 그 불안을 어떻게 해소하냐, 꼼꼼하게 바닥을 다지면서 해소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대단한 거지, 그런 면에서는. 내가 너무 나은 씨 얼굴 해놓고 이렇게 했네. 또 보면서 또 얘기를 하자고요. 오늘 너무 잡설이 기네요. 그냥 정말로 이렇게 수다 떤다고 생각하니까 막 머릿속에 있는 걸 다 그대로 다 얘기하고 앉았네. 실은 다는 아니에요. 그래서 형규 씨가 등장을 합니다. 사람들이 막 다들 잘생겼다고. 그래서 형규 씨의 등장. 근데 이때는 너무 긴장을 한 것처럼 보였어요. 실제 형규 씨와 형규 씨가 추구하는 이미지는 조금 다를 거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다르거든요. 형규 씨가 가지는 아이 같고 순수한 그런 면이 누구나 있으니까, 그런 면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지금까지는 나원 씨였고, 그래서 형규 씨가 나원 씨한테는 좀 편하게 대하고 자기의 본 모습을 좀 보이는 그런 모습이라면, 지금 여기에서는 사회적인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모습을 보이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경직되고 있지. 근데 경직돼 있어도 기본적으로 자신감이 넘치고 굉장히 자기 애가 강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애가 강하다고 해서 나쁘지 않아요. 그게 나쁘게 표현되는 경우가 있는 거지. 그래서 자신감이 넘치고 자기 애가 넘치는 사람. 근데 이때는 뭐 자기도 긴장해서 너무 얼굴도 안 보이고 그랬대요. 나은 씨는 너무 이상하게 걸어 들어와가지고, 그게 원래 괜찮은데 왜 저렇게 행동이 뚝딱거리고, 좀 좋아 보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만큼 현규에 대해서 좋은 마음이 있는 거죠. 애착이 있는 거지. 나에게 좋은 영향을 미친 사람이라는 생각이 있겠죠. 그리고 역시나 나연 씨가 이런 사회자 역할을 이제 소개를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말을 꺼내는데, 이제 희두 씨가 소개해달라고. 뭔가 이렇게 나연 씨가 저 현규 씨와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걸 원치 않았나 봐요. 소개해달라고. 이름이 어떻게 되냐고. 25살 정형규,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 그리고 공대를 복수 전공할 예정, 아직은 안 한 거고, 그리고 최근에 창업에 관심이 생겨서 스타트업을 준비를 하고 있다. 물론 이건 뭐 하기 나름이죠. 스타트업은 진짜 하기 나름인데, 보통의 스타트업이라고 하면 정말로 시간을 갈아 넣어야 되거든요. 진짜 그거를 친구들이랑 또 같이 하면 서로 막 놀면 살 수는 없으니까 아마 굉장히 서로가 믿을 만한 그런 친구들로 뭉쳤을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도 책임감이 따를 거고, 정말로 시간을 갈아 넣어야 되는 시점이 올 거예요. 근데 아직은 저것도 이제 준비 중이고, 복수 전공도 아직은 한 건 아니니까, 지금은 이런 환승연애 프로그램에 나오면서 그런 시간 여유가 있겠지만, 이제 저런 것들이 실제로 이제 발동이 걸리고 진행이 되면 굉장히 바빠질 테니까, 저거는 굉장히 열심히 살고 있는 친구죠. 25살에 저렇게 한다는 거는. 근데 아직 둘 다 안 하고 있다는 게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죠. 어쩌면 그 복수 전공하고 스타트업 중에서는 좀 선택을 해야 되는 게 약간 좀 선실적이지 않을까 싶긴 한데, 뭐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겠죠. 나는 대학교 때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안 해가지고, 저는 공대 출신이잖아요. 공대 안에서 저는 복수 전공을 하다가 마지막에는 그냥 하나만 갖고 졸업했어요. 그때 저도 조그만 스타트업을 준비를 하고 있어가지고, 물론 잘 안 됐지만, 그때 대학교 때 했던 거 그때 생각이 나네요. 이제 시행착오가 좀 많았었죠. 많을 수밖에 없죠. 근데 아직 이제 시작이고 하니까. 그래도 어쨌든 열심히 살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복수 전공을 하고 있다, 아니면 뭐 스타트업을 시작했다, 약간 이러면 딱 확실하게 뭔가 얘기를 하겠는데, 그게 아직 가시화된 건 아니니까 이거를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는
조금 물음표가 아직은 있는 건 사실이에요. 뭐든지 이게 시작이 되고 어쨌건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고 거기다 발을 디뎠든 아니면 결과가 나왔든 이렇게 됐을 때 실은 그 사람의 선택이지, 이게 이제 하려고 한다 이건 아직 선택은 아니니까 이제 그거는 좀 지켜봐야겠죠. 근데 아직 이제 대학 생활을 하고 있는 상태고 아직 사회 초년생이 될 나이가 아니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결정이 돼 있거나 뭔가 가시화되지 않는 게 당연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토대로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나은 씨는 이걸 보면서 좀 안쓰러워합니다. 사람들 다 모여있고 친했는데 혼자 동떨어져서 적응도 못해 보이고 기분이 안 좋아 보였다. 그래서 마음이 아팠다. 근데 이 시점이 서로가 X가 다 공개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마음이 편해진, 그래서 더 한 커플 친해진 상황이다 보니까 이 형규 씨의 등장은 약간 좀 출연자들 사이에서는 이방인 같은 느낌이 들 수밖에 없죠. 뭐 그건 당연한 건데 그런 것 치고도 형규 씨가 긴장은 했음에도 괜찮은 페이스를 보여줬어요. 보통 자신감으로 나오는 태도들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의 태도가 보여서 이 사람은 자신이 추구하는 자기의 모습이 확실히 있구나. 물론 그게 긴장해서 약간 삐그덕대는 부분이 있었지만, 그래서 나온 씨가 보는 약간 긴장함과 형규 씨가 생각하는 긴장함은 조금 다른 것 같긴 해요. 그러면서 형규 씨가 혜연 누나를 지목을 해서 데이트를 신청합니다. 그리고 옆에 규민 씨가 표정이 조금 안 좋아지죠. 장난스럽게 안 좋아지는데 아마 속으로도 좀 안 좋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규민 씨가 혜연 씨를 대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그거에 대해서는 이거다 저거다 얘기를 하기보다는 뭔가 이론적인 거를 여러분들 소개해주고 여러분들의 판단을 돕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한 이론을 따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게 낫잖아요. 내가 뭐 이건 이거다 저건 저거다 말해주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알아서 생각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거니까. 근데 어쨌건 규민 씨나 혜은 씨나 나원 씨나 지금 여기 방금 등장한 3명 다 헤어진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은 남아있어요. 사랑에 빠진 것과 사랑을 하는 것의 차이, 그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랑에 빠진 마음은 이제 더 이상 없죠. 자기 X에 대해서. 근데 이 사랑을 하는 마음은 실은 부모와 자식 간에도 사랑이고 친구 간에도 사랑에 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지금 규민 씨는 실은 혜은 씨에 대해서 미련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고 그거를 여전히 남은 애착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건 좀 큰 의미의 사랑이 남아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랑은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설렘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가야겠다로 결심을 한 상태이니 지금까지는 그 마음을 잘 컨트롤하고 이겨냈죠. 그 이겨내는데 도움을 준 게 누구예요? 혜은 씨잖아요. 어떻게 도움을 줬어요? 과거에 서로가 안 좋았던 그 시절에 뭔가 이렇게 슬픔을 보이는 것을 다시 보임으로써 규민 씨는 저 눈물을 보는 거는 가슴이 아프지만 그래 우리는 역시는 안 되는구나 하면서 이런 사랑하는 마음을 잘 접을 수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혜은 씨가 예를 들어서 지금 형규 씨와 이렇게 설렘이 시작된다고 치자고요. 그때 규민 씨는 혜은 씨의 어떤 모습을 볼까? 과거에 나와 좋았던 시절의 혜은 씨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을 컨트롤하기가 더 힘들지. 내가 힘든 시절에 나와 X 혜은 씨 사이에 안 좋았던 시절의 혜은 씨 모습을 보면 내가 마음을 정리하고 내가 정리한 것처럼 연기하는 게 쉬운데 얘가 내가 설렜던 그 시절의 모습을 자꾸 나한테 보이면 내가 마음을 정리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규민 씨가 노력을 해도 자꾸 그 질투가 불쑥불쑥 올라올 거예요. 안 올라올 수가 없어. 사람이 어떻게 안 올라오겠어. 또 질투가 나쁜 거에 욕했네요 이러지 말고 질투광에 올려놨으니까 보고 오세요. 만약 그렇게 생각이 들면. 지금 그래서 규민 씨도 굉장히 힘들 거예요. 복잡한 생각이 들 거고. 혜연 씨는 너 뭐 아무런 생각 없잖아 라고 말은 하지만 규민 씨가 아무 생각 없는 건 아니죠. 근데 이건 혜은 씨의 장점이자 어떻게 보면 어느 상황에서는 좀 단점일 수 있는데 혜은 씨는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저돌적인 면이 있고 그런 면에서 좀 충동적인 면이 있고 근데 이거는 장점이 있죠. 이 사람은 뭔가 계산하는 사람이 아니고 투명한 사람이고 그리고 솔직한 사람이라는 장점이 있죠. 그런데 만약 혜은 씨가 조금 복잡하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계산을 하는 그런 과의 사람이었다면 규민이가 아무런 생각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규민 씨가 아무런 생각이 없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조금 더 전략적으로 규민의 마음을 돌릴 다른 행동을 취했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그냥 애초에 나도 너 아니야 하고 다른 사람 만났을 수도 있을 거고. 근데 혜은 씨는 자기 마음에 충실한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그게 안 됐고 또 그런 충실한 사람이니까 규민 씨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복잡한 어떻게 보면 사랑과 그런 단절 속에서 고민하는 그리고 그게 표현으로는 냉담하게 나오는 그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거에 계속 상처를 받았겠죠. 물론 뭐 규민 씨가 상처를 안 줬다는 건 아니에요. 상처를 줬지. 근데 거기에 그 상처를 주는 이 사람의 행동 이면에 이 사람 마음을 제대로 보기는 좀 힘든 거죠. 규민 씨가 데이트 잘하고 오세요 하니까 혜연 씨가 약간 서운해서 나 울어도 돼? 라고 하지만 나연 씨가 기뻐서? 라고 하면서 뭐 그게 울 일이야. 새로운 사람이랑 데이트 기쁘게 잘해 라는 의미로 나연 씨가 기뻐서 라는 말을 한 거겠죠. 그리고 형규 씨가 내일 배워 누나.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형규 씨가 머리가 나쁜 사람이 아니거든요. 사회성이 나쁜 사람도 아닐 거예요. 왜냐면 이런 X와 대화를 하는 장면이나 다른 사람을 대화하는 장면 보면 센스가 있어요. 그리고 같이 스타트업을 하는 사람, 뭐 마음이 맞는 사람이랑 스타트업을 꿈꿀 정도로 그렇게 어쨌건 내가 끈끈한 인간관계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또 이걸 보면
다른 사람 눈치 잘 안 봐. 그러니까 다른 사람 눈치에 주눅 들지 않는 거지. 눈치가 아예 안 보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형규 씨는 저게 다 읽히는 사람일 거라고요. 어떤 면에서는 예민한 구석이 있는 사람인데 그 예민함을 뛰어넘는 자신감이 있는 거지. 근데 그거 뭐 물론 좀 더 지켜봐야겠죠. 형규 씨를 보면서 야, 이 친구 참 색깔 진하네.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러니까 마냥 좋은 사람은 또 아니고 마냥 장점만 있는 사람도 아닌데 너무나 그 강력한 매력으로 보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보니까 다른 단점들이 그냥 다 세트로 좋게 보이는 그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혜연 씨의 이름을 처음에 이제 자기소개를 할 때 듣고 기억을 했었대요. 근데 그거를 처음부터 지목을 하려다가 이제 긴장을 해서 그때는 못했고, 그리고 이름도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이제 카톡으로 다시 확인을 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의 이름이 꽂혔고 기억을 하고 있다는 건 맞아요. 왜냐면 여기서도 그분 이름이 성혜은 맞나요? 했으니까 기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물어봤어도 이거는 몰라서 물어본 건 아니죠.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물어본 거지. 몰랐으면 분홍색 옷 입은 분 이름이 뭐죠? 라고 물어봤겠지만, 근데 실은 이건 되게 사소한 예시인데 저런 태도는 어떻게 보면 일하는 데 있어서는 되게 좋은 태도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너무 또 멀리 가는 얘기 같긴 한데, 이거 잘 모르겠는데 알려주세요 이것보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게 이건데 혹시 맞나요? 아니면 이거 이건데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한테 사람들은 더 잘 알려주고 이 사람을 인정하게 된다고요. 저런 거 하나하나가 실은 이 사람이 꼼꼼하고 뭔가 인정받을 만한 태도를 가진 사람이구나 라는 인상을 좀 받았어요. 같이 일하기 편할 수도 있겠다. 사회생활을 안 해본 어린 친구들을 봤을 때는 그런 느낌이 잘 안 들 수 있죠. 그런 거는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 배우는 거니까. 근데 현규 씨가 그런 게 이미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도 충분히 금방 잘하게 되겠죠. 지금도 잘하고 있거나. 그래서 바로 말하기는 좀 그랬던 분위기여서 그 타이밍을 기다려서, 근데 처음부터 혜연 누나를 하려고 했었다. 그리고 나원 씨도 그걸 예상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나원 씨의 얘기로는 현규는 자기가 좀 완전 적극적으로 하는 스타일이다. 그리고 본인이 좋은 사람이라고 판단하면 그렇게 다가가는 것 같다. 느낌을 잘 보는 것 같다. 자기 선택에 믿음이 있고.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현규 씨가 자수성가했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리고 뭐 부모의 지원을 못 받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 마인드 자체가, 그러니까 저런 마인드가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실은 자기의 직관에 조금 더 충실하고 타인의 조언보다는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내가 무언가 분석해낸 결과를 믿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장단점이 있죠. 그리고 내 사람한테는 잘해도 모든 사람에게 굳이 좋은 사람으로 남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래서 되게 약간 제3자 입장에서 보면은 약간 까칠한 면도 있고 외골수 같은 면도 있고, 근데 뭔가 이 사람이랑 가까워지고 친해지고 같이 뭔가를 해보면 참 뭐랄까 리더십도 있고 독특한 매력이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느끼게 되고. 근데 이제 환승연애란 프로에서는 이제 강한 개성을 드러내는, 그러긴 좀 힘들 테니까 어쨌든 그런 특징이 있는 사람이 아닐까 라고 생각하면서 좀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혜연 씨를 불러서 얘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현규 씨는 좀 발빠르게 여러 가지로 움직여야겠죠. 늦게 왔으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현규 씨가 내가 물 하나 가지고 왔거든? 근데 혜연 씨가 마셔. 그러니까 저 현규 씨의 뜻은 혹시라도 이제 혜연 씨가 목마르면 마시라는 뜻으로 물 가져왔거든이라는 말을 했을 텐데, 이제 혜연 씨가 정말 그 물 가져왔거든이라는 말을 고주고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그랬다가 진짜 수익가이라고. 이런 혜은 씨의 태도를 현규 씨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받는 게 익숙하고 그러면서 또 계산적인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물 가져왔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고마워 라고 하거나, 아니면 난 괜찮아 라고 하거나, 난 술 마실래 이럴 수도 있거든요.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받는 게 익숙하고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을 텐데, 혜은 씨는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한 면이 있지만 상대 위주로 생각하는 면이 있죠. 그러니까 막 받는 데 익숙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죠. 막 그걸 계산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그래 마셔 이렇게 되는 거지. 저런 게 하나하나가 혜연 이 사람은 굉장히 투명한 사람이구나, 솔직한 사람이구나, 계산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그런 게 보일 거예요. 왜냐면 지금 나도 저 말 한마디에도 혜연 씨가 저런 특징이 있구나. 근데 혜연 씨의 저런 특징이 어떤 사람한테는 되게 싫을 거예요. 답답할 거고, 이 사람이랑 같이 뭘 의논하지 못하겠는데, 같이 미래를 꿈꿀 수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른 거지. 그러니까 추구하는 가치가 다른 거지. 그러니까 세상에는 장점으로만 존재하는 특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장점으로만 존재하는 특성이 없냐라고 하면 하나 있다. 적당함. 적당함은 장점이지.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음. 근데 이것도 어떤 순간에서는 단점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생각해보니까 어디에도 속하지 않음이니까. 그래서 현규 씨는 근데 사실은 다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몰래 누나한테 먹으러 가자고 하려고 방도 좀 치워놓고 그렇게 해서 가서 봤는데, 그래서 미리 다 확인을 한 거죠. 이걸 다 확인하고 다시 돌아가서 물어봐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꼼꼼하고 준비성이 철저하고 시뮬레이션이 되는 사람이야. 근데 그게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일 때,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는 꼼꼼하고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2배, 남들이 하는 거에 2배의 노력을 들이는데, 남들은 그냥 가서 데려오지만 여기서는 확인을 다 하고 오잖아요. 물론 처음 왔을
봤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 익숙해지면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할 거예요. 이 친구는. 그러니까 남들보다 더 많은 노력을 들여요. 그러면 다른 데서 노력을 덜 들여야겠지. 어딜까? 남들 눈치 보는 거, 남들 위주로 내가 추구하는 바에서 벗어나는 그런 걸 때문에 굳이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지 않는 사람인 거지. 그래서 나중에 나오는데 형규 씨가 여기 이제 환승연에서는 옷을 못 입지 않는데 그 예전에 사귀었던 나은 씨 말로는 그냥 운동복만 입겼던 체육복만 입고 다녔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데서 신경 쓰는 거 줄이고,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 주변의 사람 이외의 사람을 굳이 신경 쓰지 않을 거예요. 남한테 잘 보이고 싶지 않은데 뭐하러 걔네한테 더 잘해주는 척을 하고 착한 척을 하겠어요. 그런 거 안 한다는 거지. 그런 데서 에너지를 줄여서 자기의 목적에 맞는데, 그리고 자기가 추구하는 자기의 모습을 만드는데 애를 쓰는 거. 그런 쪽에 에너지를 몰빵하는 거지. 근데 또 그렇게 몰빵을 하면 그쪽에 근육이 느니까, 뇌의 근육이 는다고 그게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죠. 뇌의 근육이 느니까 그만큼 더 잘하게 되겠죠. 같은 인생을 살아도 그쪽에 있어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더 많은 걸 해낼 수 있는 삶이 되겠죠. 근데 그만큼 실은 힘든 삶이지.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집에서 누워서 유튜브 보는 게 편한 삶이잖아요. 유튜브로 여러분 만나고 있으면서 이런 얘기 하겠네. 밖에 나가서 일을 하는 것보다 훨씬 편한 삶이잖아요. 근데 그게 균형이 없고 일을 안 하고 쉬기만 하면 실은 사람은 약해지거든요. 그게 정신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근데 일을 하면 피곤하지. 운동을 예를 들어볼까요? 운동을 계속 꾸준히 하는 사람은 실은 피곤해요. 매일 피곤해. 이렇게 해서 수명이 늘어난들 뭐해. 운동하는 시간으로 다 쓰고 있는데. 그리고 맨날 피곤하고, 물론 운동이 이제 몸에 배면 좀 피로도가 줄겠지만 그 몸이 커져가는, 몸이 튼튼해져가는 그 과정에서는 그 피곤함을 감수를 해야 된다고요. 그만큼 노력이 필요하고 괴롭지, 그 당사자는. 운동을 즐겁게 한다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이 뭐 몇이나 되겠어. 그러니까 형규 씨는 실은 그런 시절을 보내고 있는 거겠죠. 스스로의 성장을 위해서 다른 많은 걸 좀 포기했고, 남한테 잘 보이고자 하는 그런 욕구 같은 거 다 내려놓은 거지. 자기가 추구하는 자기의 모습을 가져가는. 근데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과가 나와봐야지 알아요. 솔직히 이게 확실하진 않다는 거지. 물론 이렇게 뭐 몇 회차만 보고는 어떻게 알겠냐마는, 여기서 보여지는 형규 씨의 모습은 그런 게 아닌가 라는 생각으로 좀 보고 있다는 거죠. 혜연 씨가 너는 왜 나를 데이트 상대로 고른 거야? 라고 물었거든요. 형규 씨가 그냥 첫눈에 끌렸다. 그래서 더 정확히 얘기하면 생각이 깊은 게 보여가지고. 근데 혜연 씨가 와 진짜 완전 오산이다라고. 혜연 씨가 약간 형규 씨가 좀 덜 어색하게 하려고 조금 오버하는 그런 제스처를 보이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좀 즐겁고 가볍고 밝은 사람인데,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조금 더 자신도 긴장을 했겠죠. 뭐 형규 씨와는 첫 데이트로 하기에는 조금 소소하지만, 그래서 형규 씨는 생각이 깊고 무게 있는 사람을 좋아한다. 근데 혜연 씨는 나 무게 진짜 없다고. 진짜 세상 밝은, 그냥 눈치 없이 밝은 사람이거든 이라고 스스로를 평가를 합니다. 혜연 씨가 저렇게 말을 해도 형규 씨는 자기의 직관을 믿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자기 자신을 막 포장하고 난 좋은 사람이라고 말을 해도 형규 씨는 그 말을 안 듣지. 자기가 보고 판단한 그걸 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나쁘게 가면 외골수로 빠지는 거고, 좋게 가면 자기의 직관을 믿는, 리더십 있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혜연 씨가 지금 저렇게 말을 해도 이 사람이 밝고 눈치 없는 건 그럴 수 있지만, 내가 보는 그 생각의 깊음이라는 거는 타인을 배려하고, 어쨌건 이 사람이 막 눈치껏 막 계산하고 이런 사람은 아니지만 그 한도 내에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희생을 기꺼이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면에서 나는 이 사람을 생각이 깊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라고 생각하겠죠. 그리고 그건 사실일 거고. 그러면서 형규 씨가 그거를 막 설명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아까 약간 불편하긴 했어. 그래서 난 늦게 들어와서, 자기가 늦게 들어와서 불편했다는 얘기. 근데 혜연 씨는 이제 그런 거 치고는 넌 진짜 티가 안 난다 이러면서 칭찬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실은 혜연 씨가 형규 씨를 좋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포인트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감정에 솔직하고 이렇게 기복이 좀 있는 사람들은 저렇게 좀 차분하고 자신감 넘치는 사람한테 끌리거든요. 어떻게 보면 좀 엄격한 면이 있는. 이거를 결핍이라고 표현을 해버릴 수도 있는데 그건 너무 뭉뚱그리는 표현이고, 그런 면에서 혜연 씨는 형규 씨를 충분히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는 여지가 있죠. 형규 씨가 원래부터 결핍이 없고 완벽한, 그냥 잘 자란 그런 청년이 아니라 스스로 뭔가 마음 안에 부족함을 이겨내기 위해서 어떤 이상적인 모습을 그려놓고 그 목표를 향해서 정말로 열심히 남들보다 더 노력하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그런 청년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혜은 씨가 저 형규 씨한테 끌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근데 그런 것 치고는 넌 진짜 티가 안 난다, 이런 부분들이 약간 혜은 씨가 형규 씨한테 마음이 끌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복선인 것 같아요. 자연스러웠어, 모든 게 다. 아직은 뭐 혜은 씨는 형규 씨한테 이성적인 매력을 느끼고 있는 건 아니니까 그냥 그런 여지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성향의 사람들이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서는 혜은 씨가 되게 솔직하게 자기의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X한테 미련이 없을 줄 알았는데 한 공간에 있으니까 너무나도 미련을 느끼고 있구나, 그런 상태여서
뭐 나연 씨랑 데이트 나가고 이런 것들 그런 얘기를 쭉 한 거죠. 그래서 현규 씨가 외모에 처음에는 끌렸지만 대화를 해보면서 정말 밝은 사람인 게 보였다. 잘 웃어주고 두 사람의 간이 데이트가 끝나고 다음날 이제 정식으로 데이트를 나가죠. 유리공방에 가기로 해서 출발을 했어요. 세현 씨가 너는 반대되는 사람이 좋아? 아니면 비슷한 사람이 좋아? 라고 묻는데 저런 고민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또 생각해보면 사람은 굉장히 복잡한 면이 있어가지고 반대되는 면도 있고 비슷한 면도 있고 그렇잖아요. 뭐 취향이 나랑 똑같은데 성격이 나랑 완전히 반대이기도 하고 이제 그런 면이 있다 보니까 실은 이제 저렇게 질문을 하면 좀 생각을 해서 저 질문에 맞춰서 그러니까 이런 복잡한 면이 있지만 저 질문에 맞춰서 보통 대답을 한단 말이죠. 근데 현규 씨는 그렇게 대답 안 해요. 나는 그냥 내가 좋은 사람이 좋아. 그런 거에 딱히 구애를 안 받는 것 같아. 라는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게 대화가 되면서도 내가 상대한테 끌려가지 않는 그런 면이죠. 이 사람이 질문을 이지선다로 했어도 나는 다른 데서 답을 찾는 거지. 더 충실한 답을 찾을 수도 있을 거고 더 솔직한 답을 찾을 수도 있을 거고 그게 이제 현규 씨의 대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여러모로 센스가 있는 사람이라고 느껴져요. 유리 공방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혜연 씨가 이마를 살짝 부딪히는 몸개그를 살짝 해주시고 혜연 씨는 똑 떨어지는 게 너무 쾌감이 든다라고 하고 현규 씨가 처음에 잘 못하거든요. 근데 더 세게 해야 되는구나라고 한 거를 보면 현규 씨가 기본적으로 혜연 씨보다 훨씬 더 조심스러운 성격이라는 게 뭐 이것 때문에 뭐 그렇다는 아니어도 뭐 유추를 해볼 수 있는 거지. 이런 거 하나하나. 혜연 씨는 뭐 깨지면 어때 해보는 거지 하면서 이렇게 약간 돌진하면서 그냥 질러버리는 그런 면에서 그냥 더 세게 그냥 처음부터 했을 거고 현규 씨는 이거를 잘해야 된다는 생각에 꼼꼼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에 이거를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처음부터 힘을 확 못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혜은 씨가 한 방에 저거를 처음부터 잘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 성향 차이로 혜은 씨의 저런 돌진적인 성격이 드러나죠. 저런 행동에도 방금 말한 그런 성향은 저 일을 처음에 배울 때 그냥 이 사람이 이런 스타일이구나를 판가름할 수 있겠죠. 그 학생들을 가르쳐 보면 그런 시작의 차이가 있어도 결국 잘하는 사람은 누가 더 애정을 갖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혜연 씨가 유리공방에 재능이 있다 이 뜻이 아닌 거예요. 뭐 현규 씨가 못할 거다 그 뜻이 아닌 거야.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현규 씨가 더 잘하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리공방만 가지고 생각했을 때. 근데 현규 씨는 자기 삶의 목적에 크게 이렇게 영향을 안 미치는 그런 것들은 또 관심을 끊어버리니까 유리공방은 아마 이 환승연애 데이트 안에서 정도는 좀 재미있었겠지만 다시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자, 이렇게까지만 유추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두 사람은 또 밥을 먹으러 와요. 요술식탁에서 한우를 파는군요. 그래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한 사람은 연어 한 사람은 한우를 시킨 것 같아요. 근데 현규 씨가 연어를 전해줍니다. 그러면서 누나 연어 좋아한다며 이렇게. 그러니까 저 메뉴를 시킬 때부터 두 가지 메뉴가 다 혜은 씨가 좋아하는 메뉴를 시키고 그거를 나눠준 거죠. 그러니까 뭐 꼭 저렇게 안 해도 되는데 저렇게 하는 사람의 행동을 보면 감동받겠죠. 나에 대해서 기억한 거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메뉴를 선택해서 내가 좀 다양한 맛을 맛보게 해주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이 배려한다고 느끼겠죠. 여기서도 잘 봐야 돼요. 저기 이제 매력을 어필한다는 게 내 매력 여기 있어요 알아주세요 하고 소리치는 사람은 매력 없어요. 그냥 내 매력이 여기 있고 그 사람이 내 매력을 우연히 발견하게 만드는 게 가장 매력이 있거든요. 이건 물건 팔 때도 똑같잖아요. 여러분들도 영업사원이 와갖고 물건 막 엄청 좋은 물건이다라고 하면 일단 약간 편견으로 보잖아요. 약간 실눈 뜨고 보잖아. 아이씨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직접 발품을 팔아서 그거를 내가 찾아서 발견을 해야 그게 가치가 훨씬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저기서도 내가 이렇게 연어를 주는 것도 물론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성별을 바꿔도 마찬가지야. 내가 뭔가 애력을 어필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예요. 처음에 2개 시킬 때도 연어 좋아한다고 했죠. 그럼 연어도 하나 더 시켜서 나눠 먹어. 이것도 나쁘지 않지. 근데 그걸 갖고 계속 생색을 내. 그건 안 되지. 근데 이거를 약간 농담처럼 승화시켜서 이 사람을 웃게 할 수 있으면 괜찮지. 근데 계속 생색을 내면서 나는 이렇게 배려하는 사람이라는 걸 자꾸 어필해. 하나만 한 걸음만 오세요. 내가 99걸음을 갈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멘트가 한두 번은 멋있지. 근데 그냥 행동으로 보이는 면이면 못하다고요. 그런 면에서는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침묵을 즐길 줄도 알아야 돼. 자신감이 없으면 침묵을 즐길 수가 없어요. 계속 내가 말을 해야 돼. 그리고 내가 이렇게 이 사람한테 해주는 행동을 혹시라도 이 사람이 모를까봐 계속 떠들어야 돼. 내가 이렇게 해주고 있다는 걸. 근데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이 알겠지. 모르면 뭐 많은 거고. 그리고 또 잘 생각해보면 내가 말을 하지 않았을 때 모르는 사람은 굳이 그 사람을 안 만나도 되는 거예요. 그 정도를 모른다? 그럼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훨씬 더 매력을 어필하는 방법이라고요. 그게 현규 씨가 가진 장점 중에 또 하나예요. 티내지 않는 거. 그러면서 현규 씨는 등장을 좀 늦게 하는 바람에 다른 엑스들 사전에 어떻게 만났는지 못 봤거든요. 그래서 그거 궁금하겠다. 근데 현규 씨는 난 누나가 궁금하다. 현규 씨는 자기 영역에 들어온 사람한테 굉장히 충실한 사람이거든요. 내 목적에도 충실한 사람이고 주변의 거를 신경을 별로 안 쓰는.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혜연 씨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혜연 씨 것만 궁금했을 거예요.
그럼 세현 씨는 나는 울보여.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웃는 거 다 나오고 그걸 보면서도 울었다고. 시청자도 울었을 거예요. 네. 현규 씨가 고개를 숙이면서 이게 뭔가 음식을 바라보는 거였겠죠. 무심한 듯 이제 그만 울어라고 합니다. 물론 나중에 두 사람이 뭐 사귀는 사이가 됐거나 아니면 이제 관계가 더 깊어졌으면 뭐 눈을 마주치고 뭐 손을 잡고 이제 그만 울어, 내가 너의 힘이 돼줄게, 이럴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저 태도가 훨씬 더 부담이 안 주고 저 마음이 전달이 되죠. 막 눈을 딱 보면서 이제 그만 울어, 내가 너의 힘이 돼줄게, 이것보다 그냥 이제 그만 울어 정도로 하는 게 이 사람한테도 부담이 없으면서도 내가 진심인 거를 흘려놓을 수 있겠지. 그러니까 내가 너무 모든 거를 막 잘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이 사람이 원하는 것만 주면 돼. 착한 남자들이 혹은 착한 여자들이 하는 실수가 그거예요. 아니면 착한 인간이라고 할 걸. 괜히 남자 여자 두 번 말했네. 착한 인간이 하는 실수가 그거야. 내가 생각했을 때 좋은 거를 너무 다 해주려고 해. 그리고 내가 너무 다 해주고 힘드니까 그걸 또 인정받으려고 하고 티내려고 하고. 근데 형규 씨는 그게 없어요. 세현 씨가 이제 그만 울어라는 말에도 울었는데 이때 진짜 이제 안 울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의 혜연 씨의 기분은 그렇죠. 근데 이날 또 울잖아, 돌아가서. 물론 뭐 상황적인 그런 여러 가지 미션 때문 탓도 있었죠. 근데 현규 씨의 뭐 단점이자면 단점을 굳이 꼽자면 내가 한 선택을 후회하지 않아요. 이게 어떻게 단점입니까? 라고 하시겠죠. 그렇죠, 장점이지. 대부분의 경우에 장점이지. 근데 내가 섣불리 한 선택에 따르는 그런 위험도를 체크하지 않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직관적으로 옳은 것에 대해서 가는. 그러니까 혜연 씨가 위험한 사람이란 그런 뜻은 아닌데 그런 거에 있어서 약간 자기 직관에 조금 더 믿음이 강한 그런 면이 있죠. 근데 뭐 후회가 없는 건 좋지. 근데 후회가 없지만 실패는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죠. 뭐 여러모로. 근데 또 그 실패가 이 사람의 직관에 조금 더 강력함을 더해 줄 테니까 그것조차도 배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어쨌건 현규 씨는 꾸준히 발전을 하는 사람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럼 혜연 씨가 너도 근데 표현 많이 안 하지? 라고 물어봐요. 현규 씨가 할 때는 해. 근데 혜연 씨가 할 때는 적지. 현규 씨가 나 부끄럽다고 해야 될까? 근데 물론 이거는 누구를 만나느냐 이건 달라요. 그러니까 표현을 많이 하는 걸 원하는 사람이 있고 표현을 안 해주면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오히려 이렇게 감정 기복이 막 많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솔직하고 감정 표현이 많은 그런 사람과 만날 때 나도 감정 표현이 많은 것도 물론 나쁘지 않지. 근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무게감 있게 내가 내 균형을 딱 잡고 이 사람을 대하는 거가 어떻게 보면 상대 입장에서는 매력을 느낄 가능성이 좀 있어요. 이걸 얘기하려면 또 다른 이론을 끌어와야 되는데 그것까지 얘기하기는 나중에 강의로 들려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면 돼요. 우리가 짐 캐리, 요즘에 짐 캐리 안 보나? 짐 캐리 모르나? 헐리우드에 되게 유명한 코미디 배우인데 옛날에 뭐 마스크도 찍고 그랬었는데 요즘에 짐 캐리가 그 소닉에서 닥터 에그 그걸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어쨌건 그렇게 굉장히 제스처가 많고 막 활발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사람 재밌지. 정말로 뭐랄까 즐겁고 내가 막 이렇게 얘기하면 리액션도 막 하고 재밌고 막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을 존경하는 마음이나 뭔가 그 경외시하는 마음은 잘 안 생긴단 말이에요. 그 제스처로만 봤을 때 제스처로 이 사람에게 뭔가 권위 있는 걸 보여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제스처가 많지 않은데 확실한 제스처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저것도 실은 표현도 마찬가지야. 표현을 많이 하는 것보다 할 때 확실하게 하고 표현의 횟수 자체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게 더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서 뭐 요즘엔 뭐가 있을까? 옛날에 이런 예시 들면 007 예시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요즘에는 뭐 킹스맨 예시 들면 되나? 옛날에 대부나 007 이런 예시 많이 들었는데 요즘에는 뭐 킹스맨 일려나? 제스처가 크지 않아요. 크지 않은데 할 땐 확실하게 해. 상대를 내 영역 안으로 넣는 제스처를 하거나 표현도 마찬가지지. 계속 표현하는 것보다 할 때 확실하게 하는 거, 그게 더 임팩트를 주고 내가 이게 권위를 세운다는 게 꼭 이 사람을 찍어 누른다 그런 게 아니라 나를 조금 더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주는 면이 있죠. 그래서 실은 현규 씨가 뭐 이런 걸 생각하면서 전략적으로 하진 않았겠지. 근데 이제 저런 면도 실은 현규 씨에게 매력을 느낄 수 있는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건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매력이 딱 나뉩니까? 느끼는 매력이 그건 아니에요. 그렇진 않아. 근데 대체적으로 특히나 감정 표현이 더 많고 감정 기복이 좀 많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보면서 뭐랄까 존경할 만한 사람이라고 느낄 가능성이 또 있고요. 이게 또 정답이 아니니까 또 이렇게 얘기하면 아닌 케이스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렇진 않은데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경향성이 있다 뭐 그런 정도로. 오늘은 그리고 시청 소감이라는 거 아시죠? 그러면서 이제 남은 기간도 즐겁게 울지 말고 라고 하면서 돌아오죠. 진짜로 재밌고 설렜다. 사랑에 빠지는 과정이죠. 설렘. 좋아할 만한 포인트를 다 가지고 있었다. 그런 포인트들이 아까 저런 아까 진중함, 생각의 깊음, 배려심 있음, 딱 무게를 잡고 있는 듯한 모습, 딱 필요한 포인트에서 움직이는 그런 센스,
그리고 혜연 씨가 이건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꼼꼼함도 있죠. 시뮬레이션을 하고 무언가 내 사람에게 충실한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근데 이날 데이트에서 그렇게까지는 못 느꼈을 것 같긴 해요. 좋아할 만한 포인트는 당연히 외모도 있겠지. 몸 관리도 있을 거고. 그건 뭐 당연히 처음부터 이제 깔고 들어가는 거고. 근데 환승연애 여기 이 나온 출연자 중에서 외모가 안 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너무 다들 선남 선녀들이시니까 그 외모를 뭐 배제하고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어쨌건 좋아할 만한 포인트를 다 가지고 있었다는 게 이제 그런 것들을 다 포함을 하는 거겠죠. 근데 하루가 다르게 이렇게 확 바뀌어도 되나?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사랑을 하는 것과 사랑에 빠지는 것으로 해서 혜연 씨의 마음을 다시 풀어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이제 거기서 충분히 말한 것 같아서 오늘은 그 얘기는 안 할게요. 돌아와서 또 역시나 혜연 씨는 또 울 일이 있었죠. 그래서 좀 슬픈 표정을 짓고 있고 현규 씨가 그걸 보면서 이제 메시지를 보내요. 오늘 너무 즐거웠어요 누나. 프롬 현규. 혜연 씨는 현규한테 받으니까 좋았다. 큰 의미 부여를 하진 않았지만 설렘은 있었지만 이게 한 번의 데이트로 그 사람의 마음을 확인하기는 좀 어려운 곳이잖아요. 우리가 밖에서 한 번의 데이트를 하고 그날 뭐 안부 문자가 왔다 이러면 이제 시작인가?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기는 약간 시스템적으로 서로가 데이트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걸 가지고 의미 부여를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도 어쨌건 현규 씨한테 받아서 좋았다. 왜냐면 나를 설레게 해준 사람이었으니까 아무 의미가 없진 않았다. 그리고 규민 씨에게 당신 X는 정형규님을 선택했다라고 문자가 가요. 약간 마음에 상처를 받긴 했겠죠. 안 받을 순 없지. 어떻게 안 받겠어. 이게 서로가 더 이상 사랑에 빠진 관계는 아니고 사랑을 하는 관계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깊은 사랑일 수는 있겠죠. 근데 이게 더 이상 설렘은 없어. 그리고 서로가 또 신뢰가 깨진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나서 새롭게 사랑을 시작해야 된다는 건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 사람을 이대로 두고 싶은 마음도 있지. 어쨌건 내가 마음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근데 이거를 규민 씨는 계속 외면해오고 있는 거고 혜연 씨는 그 마음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애원하고 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눈앞에 보이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규민 씨는 이게 굉장히 기분이 안 좋겠죠. 혜연 씨가 덕분에 오늘은 행복만 했어. 고마워. 라고 보냅니다. 설렜던 건 현규였으니까. 그날 설렜던 게 아니고 아마 최근에 설렜던 게 현규였을 거예요. 최근에는 뭐 설레는 경험을 아마 없었을 거라고 봐요. 환승연애 숙소에 들어오고 나서는. 현규 씨와 나언 씨가 대화를 하거든요. 나언 씨가 머리를 만져줍니다. 상처가 살짝 보여도 이쁘게 하고 다니라는 말을 하는데 가리고 싶은 저런 상처들이 있나 봐요. 저는 현규 씨가 상처가 없고 기만한 사람이 아닐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어요. 그런 마음의 상처가 있고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달려온 청년이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저 모습이 약간 현규 씨 마음에 대한 상징 같은 느낌으로 좀 봤거든요. 저는 이 나언 씨와 현규 씨의 이 모습을 보고 조금 더 현규 씨가 여기 보여지는 것보다 훨씬 더 편안하고 좋은 사람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더 들더라고요. 나은 씨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성적인 사람이니까 자기가 이렇게 미련이 남았어도 그걸 아니라고 스스로가 믿고 그 자기의 믿음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제 저렇게 쿨하게 대할 수 있는 거라고 봐요. 근데 또 여기서도 보면 현규 씨가 완전히 또 의지를 하거든요. 여자가 남자의 데이트 상대를 정해주는 그런 룰의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나은 씨가 왜냐면 나는 좀 고민했던 게 하면서 혜은 씨에 대해서 고민했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죠. 네가 일단 혜은 언니 하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말은 아마 이제 혜은 씨가 규민 씨에 대한 미련이 좀 많이 남아있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제 현규 씨가 뭔가 말을 하려고 하니까 나은 씨가 그래 네 얘기부터 들을게 라고 하면서 그 얘기를 듣죠. 그래서 혜은 누나 표정이 안 좋았잖아. 나은 씨가 안 좋았다고? 그러면서 이제 나은 씨가 전 남자친구를 너무 좋아한다. 규민 씨를 너무 좋아한다. 현규 씨가 그러니까 그런 것 같다. 내가 문자를 보냈는데도 안 가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나은 씨는 약간 좀 의아하죠. 문자를 안 보냈는데 안 갔을 리가 없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현규 씨가 처음 왔으니까 이 룰에 대해서 아직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잘 모르는 면도 있고 그리고 안 갔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처음에는 안 갔다고 확신하고 말했잖아요. 근데 안 간다는 게 물어보니까 여기서 아닌가? 약간 그제서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 결정을 쉽게 바꾸지 않는 사람이에요. 내가 생각한 판단을. 그러니까 현규 씨는 안 간 거 같던데? 라고 했는데 나은 씨가 이제 간 거라고. 언니가 너한테 안 보낸 거라고. 근데 현규 씨가 아니 나는 왔어. 아까 보냈잖아요. 내가 누나한테 보낸 게 누나가 못 받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계속 핸드폰 보고 막 이러고 있었다. 표정이 안 좋았다. 이제 막 울먹거리고 그래서 마음이 아팠다. 그러니까 이제 현규 씨는 내가 보낸 문자를 봤으면 기분이 풀렸을 거라는 그런 확신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자신감이 정말로 넘치는 사람이죠. 규민 씨가 이렇게 찍은 사진 이런 걸 보면서 좀 슬퍼했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저렇게 쪼그려 앉아있으니까 나은 씨가 편하게 앉아. 허락해줬어. 그래서 이제 편하게 앉아요. 이런 걸 보면 현규 씨가 기본적으로 남자답고 딱 자신감 넘치고 스스로의 권위를 세울 줄 아는 사람인데 그렇다고 권위를 내세우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온 씨가 저렇게 편하게 앉아 아니면 머리도 만져주고 그럴 수 있겠지. 그러니까 자기가 자연스럽게 자기의 권위가 세워지는 태도의 행동을 하되 내가 다른 사람에게 권위를 강요하지 않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도 실은 저 나이 때 친구들 저렇게 잘 안 되거든요. 내 나이 또래도 잘 안 돼. 내 나이 또래도 안 되는 애들 되게 많아.
권위를 스스로 갖추지 못하면서 권위를 강요하는 사람들이 많지, 권위를 스스로 그런 제스처나 이런 걸 자연스럽게 갖추고 그렇다고 또 상대한테 강요하지 않는, 상대가 나를 편안하게 대해주면, 내 사람이라면, 나온 씨가 아닌 다른 사람이 그랬다면 저렇게 편하게 받아들이진 않았겠죠. 근데 내 사람이라면 나에게 어떤 행동을 해도 뭐 그냥 편하게 쿨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제 그런 면이 형규 씨가 가지는 장점이죠. 근데 어쨌건 여기서 이제 안 씁니다. 편하게 앉았어. 그럼 저 규민 오빠를 너무 좋아한다. 그래서 오늘 어땠어? 그래서 오늘 재밌게 잘 놀았어. 그래서 나온 씨가 왜 내 얘기에 집중 안 해? 그러면서 바로 핸드폰을 내립니다. 나온 씨는 성격이 좋은데 논리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뭐랄까 저런 맥락이나 이런 부분을 잘 안 놓쳐요. 잘 잡고 가. 뭐랄까 굉장히 세련된 스마트한 사람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건 규민 씨와 그 사이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규민 씨가 미련이 없고 잘 될 마음이 없으니까 상처를 안 주려고 오히려 더 차갑게 하니까 또 더 상처받고, 형규 씨는 또 혜연 씨가 울고 있겠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나온 씨는 형규 씨에게 혜연 씨와 데이트를 선택을 해줍니다.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거죠. 지금 그래요. 오늘은 이 장면까지 해가지고 또 마무리를 짓고 또 다음 장면에 대해서 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다양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게 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영상 초반에 되게 얄팍하지만 그런 역사나 이런 얘기를 조금 했는데 이게 너무 지루해지실까봐 제가 약간 겉핥기식으로만 얘기를 했거든요. 혹시나 이런 얘기가 괜찮을지 아니면 아닐지 댓글로 달아주세요. 입닥쳐라고 달아도 돼. 달아주시면 뭐 틈틈이 이런 얘기를 좀 섞어서 여러분한테 들려드릴 수 있으면 들려드리고, 아니면 이제 그런 게 조금 불편하시면 아예 따로 콘텐츠를 빼거나 뭐 그렇게 진행을 할 수 있으니까요. 상처는 받겠지만 상처 안 받은 척 할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돌아올게요.